지난 시간에 식신상관이 관성을 보는 관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 분량이 좀 길어가지고 절반 이후에 실전 풀이편은 다음 시간으로 넘긴다고 해서 이게 이제 8강이 됐어요. 7강. 그래서 오늘 그 7강은 식신이 관성을 보는 관계를 1시간 더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제극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아마 명리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들 베스트가 식신이 관성을 보는, 식상이 관성을 보는 관계, 그 다음 제극인 관계. 이제 그 외에는 뭐 식신생제, 뭐 관인상생 이런 건데 보통 식신생제나 관인상생은 뭐 좋은 게 들어있군, 좋네, 뭐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보통 식신상관이 관성을 보거나 재성이 인성을 보는 관계 또는 관성이 비겁을 강하게 보는 관계 이런 관계를 보면 이거는 두 개의 힘이 균형을 이루어줘야 되거든요. 균형을 이루어줘야 돼. 한쪽이 팍 이겨버리거나 한쪽이 팍 눌러버리면은 이 문제가 생겨요. 이거를 얻었는데 이거를 버렸다. 뭐 돈은 벌었지만 가족과 의절했다. 뭐라든가 뭐 사랑은 얻었지만 명예는 버렸다. 뭐 이런 형태들의 문제가 벌어질 수 있어요. 원래 생애 관계가 사랑을 얻으니 명예도 얻었다. 그 남자를 얻었더니 부귀도 얻었다. 뭐 이런 형태로 A가 B로 전이됐네라는 형태인데 근데 이 극관계에는 그러니까 워라벨 같은 거죠. 워라벨. 워크 앤 라이프의 균형. 워크가 강해지니까 라이프가 확 죽어버리고 그럼 라이프를 좀 살리려고 보니까 워크를 좀 줄여야 하고 이 균형적 관계가 극관계에서 많이 나타나는 관계들이에요. 만약에 생관계면은 뭐 워크가 잘 되니까 라이프도 잘 되었다. 뭐 워크 덕분에 라이프가 풍성해졌다. 이런 식의 표현은 생관계에서 나타나는 거고 극관계에서는 이놈이 너무 강하면 얘가 눌려버리고 이놈이 너무 강하면 이놈이 눌려버리고 그래서 적당히 자 마동석이 너무 강하면 마동석은 직장을 잃어요. 왜 그러냐? 도둑놈들과 나쁜 놈들을 뿌리채 뽑아버리면 그러면 어떤 부서가 제일 먼저 없어질까? 경찰서가 없어지겠지. 경찰서가. 그러면 적당히 눌러줘야 되는 거죠. 제약회사가 만병통치약을 만들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 제약회사는 문을 닫아야 돼. 그런 사례들이 있죠. 그 옛날에 그 종두법이라고 해가지고 천연두 마마를 갖다가 없애버렸어. 그랬더니 그 이후로는 이제 천연두 마마와 관련된 약을 만들어 팔 수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좀 이렇게 증세를 눌러주고 아프면 또 와서 드세요. 뭐 이랬으면 아마 지금도 뭐 천연두 약을 많이 팔고 병원도 수익을 내길 텐데 걔를 그냥 확 눌러버렸더니 같이 죽어. 뭐 이런 형태들이죠. 자, 식신이라는 거는 보통은 개인의 자율성, 감성,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누르거나 나를 극하거나 그러니까 나를 극하는 것을 내가 극한다. 라는 개념이 식신관성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스트레스 관계가 여기서 대부분 벌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주에 식신관성 많은 사주들은 대체적으로 인생을 좀 진지하게 산다. 식신이 좀 그렇죠. 상관이 좀 재밌게 산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식신이 편관을 보면 좀 진지하게 산다. 약간 뭐 이런 형태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식신 상관이 관성을 보는 관계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설명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요 제가 표로 설명된 부분들하고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제가 이게 워낙에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천재면 내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은 열을 알겠죠. 하지만 우리는 평범한 사람 아니야. 여러분 천재 맞아. 내가 평범해. 여러분 천재야. 하나만 가르쳐줄까 그냥? 아니죠. 그러면 보통 사람은 10개 가르쳐주면 10개 알아. 천재는 하나 가르쳐주면 10개 알아. 그렇죠? 그럼 10개 가르쳐주면 100개를 알겠죠? 근데 이건 힘들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 10개 가르쳐주면 3개 받아먹기도 힘들어. 힘들어. 그래서 여기 지금 사례가 한 2, 30까지 나와 있죠? 요 중에 몇 개만 익혀도 식상관성 대충 이런 개념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명리 공부하면서 저는 옛날에 명리 공부하면서 이런 소리가 늘 속에서 튀어나왔어요. 어쩌라고? 그래서 어쩔 건데 그래서 이 사주는 남편 복이 없으며 자식 복이 없고 뭐가 배렸고 뭐 조우가 깨져서 뭐가 어쩌고 하며 뭐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어쩌라고. 어쩌라는 거야. 근데 어쩌라는 거야. 그럼 얼레리 꼴레리 망했대요. 이 사주는 망했대요. 뭐 그러고 말 거야? 그 변태야? 아니잖아. 남의 인생 보고 뭐 그냥 조롱하고 끝날 거야? 그럼 만약 그 단계에서 끝나버리면 이거 병아리 감별사예요. 병아리 감별사 뭐야? 죽일 놈 살릴 놈 가려내는 사람.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사람들이 사주 갖고 왔는데 좋은 사주, 나쁜 사주 하고 이렇게 뭐 감별하는 사람이야? 그런 거 아니잖아. 이 사주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사주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사주는 무엇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좋은가? 뭐 이런 거 우리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신 이 제살 관련해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어떻게 활용해 보는지를 좀 같이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명리 용어가 있는데 주요 명리 용어로 제가 표시해 놨어요. 제일 유명한 명리계에서 제일 유명한 용어가 식신 제살이에요. 이 사주 명리 용어에서 제자 들어갈 때 제물할 때 제 말고 제화하다, 제어하다 할 때 제자, 이 아이제가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 어이제. 제자가 들어가는 모든 표현은 제화해서 쓰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쓰기 어려운 것을 쓸 수 있게 만들어 쓰다 같은 게 제화라는 개념에서 많이 들어가요. 가령 보거 맛있죠? 보거 그냥 먹으면 죽어요. 독을 빼고 먹어야 돼. 독을 빼면 천상의 맛. 독을 안 빼면 그냥 죽어. 그 창자에 뭐 독이 들어있대죠. 그래서 보거의 독을 빼는 작용, 그래서 보거를 먹을 수 있는 생선으로 만들어주는 게 제화하는 거야. 나쁜 놈 제화. 그러면 뭐죠? 나쁜 놈을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쓸만한 놈으로 만들어 놓는 거. 야, 그 친구 결혼하더니 부인을 잘 만났는지 사람 됐어. 그럼 뭐 이거 무슨 표현이에요? 부인이 걔를 제화시켰다. 망난이었는데. 뭐 이런 느낌이죠. 뭐 그게 뭐 무슨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뭐 취업을 안 하던 친구가 어느 직장 가더니 되게 열심히 막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되었다. 아유, 사장 그 회사 들어가더니 애가 재화되었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서 식신 제살이라는 말은 식신으로 이 평관을 길게 부르기도 귀찮아서 한 줄로 살이라 그래요. 살. 우리가 보통 인생에서 되게 싫은 놈, 나쁜 놈 만나면은 뭐 김상민 씨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죠. 그놈, 그 X 뭐 이런 식으로 부르죠. 이게 평관을 길게 부르기도 사람들이 짜증나나 봐. 그러니까 이걸 한 줄로 줄일 때 살이라고 표현을 써요. 줄임말. 정관은 보통 관이라고 하고 평관은 살이라고 이렇게. 식신이 살을 제화하다. 식신으로 살 제화해서 쓰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역경을 내 식신, 내 재능 전문성 및 문제 해결 능력으로 제화해서 어려운 환경을 오히려 길한 환경으로 만들어 쓰다. 가령 어느 지역에 툭 하면 강이 범람을 뭐 그냥 농가가 써내려 가고 막 소가 떠내려가고 사람이 떠내려가고 그 마을에는 평관이 누구야? 수해죠, 수해. 그러면 그거를 제화해서 쓰려면 뭘 해야 돼? 시수 사업을 해야겠죠. 뭐 제방 쌓고 뚝 쌓고 뭐 이렇게 사회관계 수로 뭐 수로 같은 거 만들고 운하 같은 거 만들었더니 우리가 물을 잘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전에는 물이 우리를 다스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물을 좀 다스려 쓸 수 있게 되니까 평상시에 물 저장했다가 농사용으로도 쓰고 뭐 비 많이 올 때는 저수지에다가 물도 저장하고 뭐 이런 식. 이게 일종의 관살을 제화하는 거. 산에서 어떤 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툭 하면 죽는다. 땅꾼들이 나타나서 그 뱀을 잡아가지고 그 지역 특산물이 뱀술이 되었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가 환경을 제화해서 쓰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내 사주에 식신, 제살 같은 게 들어있다 그러면 뭐 하라는 소리야? 나한테 어려운 환경을 제화하여 오히려 전화위복 쓸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써라 라는 미션이 내 사주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꼬매나 죽네, 내 팔자 왜 이래,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적은 누구인가, 내가 극복해야 될 대상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 공기도 희박하고 농작물도 잘 안 자라고 뭐 먹을 것도 좀 없고 뭐 자원도 없고 했는데 요즘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뭐 히말라야 그 관광지, 뭐 숙박, 뭐 여행객들의 가방을 들어주고 뭐
뭐 음식을 팔고 관광지로 다시 거듭났어.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툭 하면 비만 오면 다 떠내려가는데 이 환경을 잘 활용을 해서 거기다 펜션 짓고 전망대 짓고 도로 깔고 주차장 깔고 했더니 거기가 최고의 관광지가 돼서 농사를 왜 져? 거기는 입장료 받으면 되는데 여기 펜션은 비싸게 받아도 사람 다 들어와. 이런 것들이 환경을 재화하였다 같은 거예요. 근데 재화가 된다 안 된다라고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을까? 모든 일이? 그게 똑부러지게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 뭐 대충 이런 개념으로 봐야 돼. 재화가 잘 되었다 또는 재화가 잘 안 된다. 재화가 되다 안 되다 한다. 어쩔 땐 되고 어쩔 땐 안 된다. 또는 재화가 너무 심하게 되었다. 재화가 될 뻔했는데 안 됐다. 지금 나의 평관이 만약에 내 배우자라고 생각을 해봐. 가령 내 남편이 내 삶의 짐이야. 가령 남편이 술만 먹고 막 날 때리거나 살림을 부수거나 통장을 들고 나가서 후딱 써버리거나 와 돌아버리겠어. 근데 제 살이 심하면 내가 그 남편을 어떻게든 휘어잡아가지고 당신 술 먹으면 문 안 열어줄 거야. 뭐서부터 내가 밥 챙겨줄 줄 알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남편을 길들이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 식신제살로 제일 유명한 역사 속 인물 여자분 누가 있을까? 평강공주. 맞아요. 평강공주. 그 귀족 자제랑 결혼하라 그랬더니 싫어요. 저는 나라에서 제일 바보를 데려다가 내가 잘 갈고 닦아가지고 내가 대장군으로 키울 거예요. 이거가 되게 용감한 영혼이죠. 이거. 아이 원래 품질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살아올 때 아니야. 아무도 결혼 안 하려고 하는 바보. 뭐 온다리가 바보라고 걔 데리고 와. 내가 걔를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평강공주는 식신제살의 달인이다. 식신제살의 최고봉은 그 나라의 최고 바보를 데려다가 남편으로 데리고 살면서 인간 만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인간 만들었죠. 참 그 온달 장군이 온달고개에서 화살 맞고 안 죽었으면 아마 왕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 부인이 평강공주라면 맞아요. 힘들어요. 요즘 남자들은 만약에 내 부인이 평강공주다. 나의 모든 버릇과 습관을 고쳐주려고 한다. 공부시키어, 뭐 담배 끊으라고 한다. 술 먹지 말라고 한다. 그 친구 만나지 말라고 한다. 그딴 옷 좀 입지 말라고 한다. 머리 좀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말라고 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한다. 운동하라고 한다. 조기축구 좀 나가지 말라고 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안 하면 계속 할 때까지만 붙어가지고 제사를 하죠. 제사를 하면은 이제 보통 출근을 하고 집에 잘 안 들어오죠. 오늘 야근이야. 이렇게 이제. 그런데 만약에 그럴 때 어떤 여자가 제살이 아니라 재생관이나 재생살 해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어머 힘드시죠? 좀 먹고 하세요. 하는 여자가 어디서 채가면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잔소리하는 여자가 좋아. 나 잘한다고 우쭈쭈쭈쭈 나는 당신의 팬이에요. 아니 그런 여자가 좋아. 가지 우쭈쭈하는 여자한테 가지. 이게 이제 평강공주였으니까 도망을 못 갔겠지 아마. 평강공주인데 집에 안 들어가면 관졸이 잡으러 올 거 아니야 이제. 그렇죠? 공주인데 평강은 공주인데. 그러니까 이 식신제살은 전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너지가 가장 많이 소진돼요. 식신 쓰는데도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고 관살 쓰는데도 에너지가 되게 많이 소진돼. 그리고 식시 두 가지를 동시에 발현시켜서 이기려면은 나의 재주를 이용하여 큰 명예와 명성을 얻고자 한다. 스핑크스가 나한테 퀴즈를 내가지고 맞추면 선물을 주고 틀리면 날 잡아먹겠다. 뭐 이런 거와 같은 퀴즈 대회, 목숨 걸고 하는 퀴즈 대회. 뭐 이런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식신제살은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게 꼭 1이다, 2다, 앞이다, 뒤다 하는 것처럼 다 중간 어디야. 앞 70%, 뒤 30%. 그러니까 식신제살이 너무 과도해도 문제고 식신제살이 부족해도 문제고 식신제살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마치 달리는 기관차를 슈퍼히어로가 나타나서 어디 충돌하려고 하는 충돌 직전의 기관차를 슈퍼히어로가 가서 슈퍼맨이 막았어. 자, 슈퍼맨이 힘이 세면 기차는 멈춰. 대신 기차가 부서지겠지. 그렇죠? 달리던 기차 부서지겠죠? 만약 이게 식신제살이 과도하게 되면 기차가 부서져요. 그럼 식신제살이 좀 시원찮으면 그러면 달리던 기차를 막았는데 뒤로 밀리다가 가서 어디 담벼락에 들이받겠죠. 그럼 내가 다치겠지.
마치 호랑이를 다루는 사냥꾼 입장에서 실력이 뛰어난 사냥꾼은 그냥 보는 족족 호랑이를 쏴 죽여. 그래서 그 동네 호랑이가 씨가 말라. 이건 식신제살이 과도한 거죠. 그런 거 보고 제살태과라 그래요. 실력이 좀 딸리는 사냥꾼은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공포탄을 쏴서 일시적으로 호랑이를 도망가게 하거나 호랑이의 공격에서 원래 죽을 뻔한 거 살짝 목숨 건지는 정도 되겠지. 그 보면은 로키라는 옛날 영화가 40년 전에 나온 로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로키라는 영화가 인간 승리, 그래서 무명의 복서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세계 챔피언과 경쟁을 붙는데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KO 안 당하고 끝까지 12회인가 15회까지만 가면 스타야. 왜? 누구나 다 로키가 질 거라고, 무명 권투 선수인 로키가 질 거라고 했으니까. 그런 경우는 식신과 관살이 만났는데 식신이 약한 거야. 관살이 너무 센 거야. 그러니까 버티기만 해도 선방이다. 우리가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는데 당연히 군사력 2위인 러시아가 군사력 22위인 우크라이나를 3일이면 점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1년째 끌고 있어. 그걸로 보고 우리는 러시아 바보, 우크라이나 대단하다. 근데 전체적인 구도는 어떤 구도야? 식신 제살 중에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은 제살 능력이 지금 딸리는 거야. 제살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기지는 못하고 간신히 땅을 한 5분의 1 정도 내주는 선에서 지금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게 식신제살에서 식신이 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만약에 식신제살에서 식신이 훨씬 강하면 러시아가 우리 땅을 침범했다? 그럼 바로 그냥 모스크바 진군하는 거지. 그냥 모스크바를 그냥 다 부셔버리겠지. 네가 감히 우리를 건드려? 마치 진주만 사건 같은 거죠. 일본이 자기보다 몇 배는 더 센 미국을 그냥 기습 공격을 해버리니까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뽑았죠. 사자가 퍽 일어나가지고 아예 그냥 본진을 그냥 갖다가 그냥 원자 폭탄을 그냥 때려 넣어가지고 이게 감히 날 건드려? 이런 좀 식신제살이 과도했죠. 자, 이런 형태죠. 적당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사실 근데 그 적당한 균형이라는 게 뭔지도 좀 애매모호해. 그러면 애매모호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럼 사주 생긴 대로 사는 게 제일 나아. 사주 생긴 대로 사는 게 좋아. 그러면 사주에서 식신이 강하고 관살이 약하면 주로 관을 가리키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 근데 관에 오래 소속돼서 일하기가 힘들어. 식신 제살에서 식신 능력이 강한 사람들이 보통 영화 주인공으로 많이 나오는데 주로 어떤 주인공들이냐면은 상관 말 잘 안 듣고 지 맘대로 가서 악당 속을 들어가서 악당들 다 죽이고 오는 사람들. 뭐 대표적으로 마동석, 범죄도시. 범죄도시에 보면은 그 식신제살이 바로 범죄도시가 식신제살하는 영화야. 마동석이 제살 태과자야. 그래가지고 어디서 장첸 이런 게 나타나가지고 한 대 탁 때리면 어쭈! 해가지고 장첸을 갖다 꼬라 박아버리죠 이제. 근데 마동석은 몇 대 맞아도 끄떡도 없죠. 이런 게 너가 지금 날 건드렸어? 이런 게 제살 태과야. 근데 제살 태과자인 마동석의 특징, 실력은 뛰어난데 진급이 잘 안 돼. 왜? 윗사람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왜? 윗사람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니까. 보면은 그 영화 속에 보면은 동기가 반장이죠. 자기는 형사고. 동기랑 같이 들어갔는데 사실 실력은 누가 뛰어나? 마동석이 압도적으로 뛰어나. 해결은 다 마동석이 해. 근데 그 옆에 있는 형사는 원래 쫄래쫄래 쫓아다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진급은 더 높아. 뭐 이런 스타일들. 그래서 실력은 뛰어난데 계급은 좀 낮은. 그러다 보면 가끔 윗사람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랫사람은 싫어! 내가 할 거야! 하는 형태들. 5년 전에 공전에이트를 기록했던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송중기가 대위 나부랭이죠. 유시신 대위 나부랭인데 그 영화, 그 드라마를 보면 어떤 장면이 자주 나오냐면은 그 위에 있는 대대장하고 맨날 싸워. 주로 어떻게 싸워요? 유시신 대위는 지금 해외 파견을 가가지고 지금 해외 무슨 뭐 이렇게 뭐 의료 자기 애인이 있는 그 병원 뭐 이렇게 보호해 주라고 지금 갔는데 거기서는 가가지고는 오버를 해가지고 여기 지금 테러단들이 마을 주민들을 막 소녀를 막 데려다 납치하고 있는데 가서 내 요 테러단을 그냥 발본색원에서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했더니 대대장이 뭐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우리는 여기 전쟁하러 온 거 아니야. 그냥 우리 사람들이나 잘 지켜. 그러고 있는데 말 안 듣고 내 말 따를 사람 하고 저기 부하 몇 명 데리고 가가지고는 가서 적 마피아를 갖다가 싹 다 쓸어버리고 오죠. 싹 다 쓸어버리고. 진급이 되겠어 안 되겠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제살 태과가 이루어지면은요, 보통은 보스, 한 명의 보스를 모시기가 좀 힘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 명의 보스를 모셔야 돼.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계약직 보스를 모시는 게 제일 좋아. 계약직 보스가 뭘까요? 셜록 홈즈. 맞아. 셜록 홈즈는 보세요. 셜록 홈즈는 참고로 관이 누구냐 하면 자영업자한테 관은 나한테 돈 주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내 관이야. 근데 사건 해결하고 나면 관이 바뀌어. 그렇잖아. 한 사람 밑에서 충성하는 거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조직에 소속돼서 기술을 쓰는 사람이 있고 조직을 상대해서 식신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식신상관이 강하면은 조직에 소속돼서 일하기보다는 조직을 상대로 하여 조직과 일정한 거리 관계를 맺고 프로젝트 단위로 뭐 이런 형태로 일을 해주는 게 좋죠. 셜록 홈즈는 의뢰인이 의뢰를 하면은 그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는 그 의뢰인과 함께 일을 하다가 보통 그 사건이 깔끔하게 해결이 되고 나면 다시 그 의뢰인을 볼 일이 없어. 그 의뢰인을 다시 보면은 내가 일을 못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다시 볼 일 없도록 합시다. 해서 깨끗하게 해결을 해줘야 돼. 그런 형태들이죠. 그래서 식신제살이 들어있는 사주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 그 문제 해결 능력인데 식신이 강하냐, 관살이 강하냐를 확인을 해서 관살이 강하면 조직에 소속돼서 일을 하고 식신이 훨씬 더 강하다. 그러면은 조직의 조직의 내 기술을 필요시 납품하는. 옛날 전쟁 많은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용병이에요, 용병. 그러니까 자기 실력이 적당하면 왕궁 군의대에 가서 일을 해. 근데 자기 실력이 매우 출중하면 거기서 월급 안 받아. 내가 현상금 사냥꾼 하러 다녀. 현상금 사냥. 가끔 서부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범죄자를 쫓는데 보안관도 쫓고 있는데 보면 현상금 사냥꾼들도 쫓고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냥 해결사들이야. 이거 해결해주면 돈 번다고? 알았어, 내가 잡아줄게. 뭐 이런 형태들이죠. 그런 경우가 보통 식신제살에 재성 껴있는 형태들이에요. 식신제살에 식신이 강한데 재성이 껴있으니까 단순 식신제살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돈까지 벌어. 그런 형태가 식신제살 사업이에요. 식신제살 사업.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 용병 사업. 위험한 곳에 사람 파견해가지고 문제 해결해주는 거. 예전에 세월호 사건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대한민국 잠수부들이 다 모여있는 사건이 벌어진 10년 전 세월호 사건 때. 근데 그때 그 민간 잠수사들이 와서 자원봉사로 일을 해주기도 했는데 또 해외나 국내에서 돈 받고 상업적으로 전문 잠수를 하는 사람들도 거기 많이 모였어요. 물론 그때 그 사건이 워낙에 국가적 그 애도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돈 많이 주세요 해가지고 모인 건 아니고 대부분은 그냥 형식적인 계약을 하고 했지만 보통 그런 식으로 위험한 일 대신해 주고 잠수를 해서 거기서 용접을 하거나 뭐 시신을 인양을 하거나 뭐 보물을 건지거나 아니면 뭐 좌초된 배를 막 이렇게 막 구조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돈 받고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 있잖아. 군안선 같은 거 있죠. 상업적 군안선. 나중에 세월호 다시 인양할 때도 국제적인 그 군안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 회사 용역 회사가 와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그걸 못하니까 외국 회사가 와서 세월호를 그냥 그대로 들어올려가지고 그대로 육지로 옮겨버리는 거. 이런 것들. 뭐 돈 받고 찾아주는 거. 돈 받고 구조해주는 거. 흔히 길가에서 흔히 보는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뭐 이런 거. 그 철거 현장에서 흔히 보이는 용역. 그 사람 뭐야 저기 돈 주고 막 돌멩이 뭐 화염병 날라오는 데 가서 막 방패 들고 야 밀어 뭐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도 일종의 식신제살의 사업성이 붙어있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 대신해 주거나 뭐 산불을 방지해 주는 걸 용역해 주는 회사라든가 뭐 당신의 보험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고 수습 대행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1차적으로 그 보험 관련해서 분쟁이 벌어지면은 이제 일이 좀 복잡하다. 이거 쉽게 안 끝나겠다. 한쪽이 수긍을 안 한다. 그럼 보통 보험회사 직원선에서 해결이 안 되면 바로 계약을 맺고 있는 손해사정인 회사로 일이 넘어가요. 그럼 손해사정인 회사는 돈을 받고 사람이 전담해서 붙어서 양쪽을 합의를 하려고 해. 이거는 내가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당신이 얼마를 줘야 돼. 근데 만약에 그 손해사정인 선에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리고 이제 판사가 땡땡땡땡 두드리면 이제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보통은 손해사정인 선에서 거의 해결되죠. 뭐 이런 사람들, 즉 문제 해결하는 모든 직업, 문제 해결사적 직업입니다. 근데 이 식신제살성은 어떻게 보자면은 사람들 사주 한 5명에 한두 명 정도는 다 식신제살성이 있어요. 식신과 관살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식상제살이라고 할게요.
식신상관이 관성을 보는 폭넓은 범위로 보게 되면